자, 어제는 갑시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어제 이거 하다 말았지. 그죠? 자, PQR 중 어느 두 소모임의 구성원이 같아지세요. 지금 어제 그래서 이걸 잘못 읽었어가지고 잠깐 당황했었지. 일단 33번 등번호는 어디? Q에도 R에도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재는 41번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다. 맞지? 그걸 내가 처음에 그냥 다 둘인 줄 알고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내일 하자 했었는데 일단 결국 요거는 뭐 하면 돼? 소모임 어느 두 개가 같아질래? 를 정하면 되잖아.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일단 1번. PQ가 같아지는 경우. 근데 P에 7번, 21번이 들어가 있고 Q에 23번, 33번이 들어가 있어. 그죠? 그리고 각각의 소모임에 저 7번부터 41번까지의 저 6명이 두 명씩 더 들어갈 거야. P에도 2명, Q에도 2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PQ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같아지는 것밖에 없어? 일단 P에 있는 7번, 21번이 Q에도 들어가고 Q에 있던 23번, 33번이 P에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Q 했으니까 QR 먼저 할까? QR 좀 지저분하다. PR부터 하자. PR에 같아질 수도 있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P에 있던 7번, 21번이 R에도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R에 있던 33번, 34번이 P에도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각각 고민하면 돼? R 고민하면 되고 Q 고민하면 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같아질 수도 있어? Q와 R이 같아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다? 이미 33번이 똑같거든. 그러면은 23번, 33번, 34번은 같고 누군가 한 명이 더 같고 우리는 P를 고민하면 돼. 뭔 말할? 여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단 요걸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지. 같은 사람을 두 개의 소모임에만 추가할 수 있다냐? 두 개 이상이라 그러냐? 두 개 이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은 세 군데 다 들어가도 돼. 뭔 말할? 뭔 말할? 응. 자, 어쨌든 가보자. 그럼 R을 고민해보자. 현재 R에 누구 있었음? 33번, 34번이 있었음.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뭐 하자? 두 명만 더 고르면 되네. 어떻게 들어올래? 아무나 들어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PQ랑 같아지지도 않고.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누구 들어올래? 자,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반 같은 사람을 두 개 이상의 소모임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7번은 뭐 예를 들어서 PQ에 들어갔다고 해서 R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두 사람은 뭐 할래? 33번, 34번은 이미 R에 들어갔으니 33번,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여보세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Q는? 지금 누구 있었지? 22, 23, 20, 33. 아이고, 말이 안 나와. 그러면은 2명 더 뽑아야 돼. 맞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나 막 뽑아도 돼, 안 돼? 됩니다. 어차피 PR이랑 다르거든.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맞죠? 그럼 여기서도 뭐 하자? 23번,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2명 아무나 뽑자. 알았지? 그리고 뭐 누군가 한 명은 적어도 하나의 소모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41번 반드시 넣으세요. 이런 말 없잖아.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뭐 41번 미리 넣어놓고 한 명만 더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 맞죠? 어휴, 숨차. 그러면 이제 요거 고민해보자. 여기는 뭐 하나 더 고민해야 됨? 일단 얘 고민해야 되고 P도 고민해야 되고 맞나요? P 지금 누구 있었지? 7번, 21번. 그럼 여기도 아무나 어떻게 넣더라도 얘네랑 같아질래 같아질 수가 없지. 이미 다 다르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자유롭게 아무나 한 명 더 넣고 여기도 아무나 넣자. 그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3번, 33번,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이 같아지면 되고 맞죠? 어디에? QR에 동시에 다 들어가면 되고 여긴 역시 7번,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아무나 2명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답은 뭐예요? 여기 첫 번째 경우는 6, 두 번째 경우는 6, 근데 세 번째 경우는 3 곱하기 6, 18. 답은 30. 2번이겠는데? 되죠? 답 맞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하시고 뭐뭐 질문인지 좀 써놓고 시작하자. 1등 하자. N각형에 있는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 이거네. 내가 써주려고 했던 게 이 문제네. 저 최대 개수가 126개. 저 문제. 얘들아, 일단 저거보다 좀 더 쉬운 버전을 먼저 할게. 난 이게 쉬운 버전인 줄 알고 어려운 걸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운 거고 쉬운 걸 먼저 좀 보여줄게요. 뭐냐면 자, 육각형이 있어. 대각선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봐. 어떻게 할래? 외우지 마. 왜요? 땡! 잠깐만. 씨? 12개 일단 아니고요. 9개. 왜 9개예요? 2분의 왜 그 공식이 나오는데? 엄마? 일단 2로 나누는 게 왕복을 제외하기 위해서. 자, 너무 초딩처럼 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의 꼭지점들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고른 것들끼리 연결하면 돼. 그럼 C로 풀면은 2 안 나눠도 돼. 그냥 C의 연산 자체가 2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데 여기서 6을 빼야 답이죠. 왜요? 변. 그러니까 육각형이 있으면 꼭지점을 아무거나 고른다잖아. 근데 이렇게 고른 것들은 빼야지. 변 6개는 빼야지. 그럼 12각형은 12C 빼기 12. 8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8C 빼기 8. 이상한 표정 좀 짓지 마.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간다. 육각형 대각선의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의 교점 중 도형의 내부에 생기는 점의 최대 개수. 자, 요거는 아마 고민할 시간 좀 필요할 겁니다. 풀어보세요. 내가 이 문제 왜 풀어보라고 했는지 알겠지? 저거잖아. 아니, 조용히 해봐.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가 126개다. 단 꼭지점은 제외한다. 그게 바로 도형의 내부에 생기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맞죠?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거든. 바깥에 생긴 건 당연히 없고, 뭐 대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꼭지점 하나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에 생기는 것들만 얘기한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문제인데 이걸 풀어보세요 했을 때 이걸 구해. 그래서 9였지? 그래서 9개 중 2개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 틀려요. 못 풀어요. 요렇게 근데 시작한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서 그 중에서 2개 골라야지. 거기서 안 만들어진 건 빼볼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빼는 대상이 너무 많아. 교점이 안 생기는 대각선들부터 해서 뭐 요렇게 골라지는 것까지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빼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일단 이 문제부터 이해를 시켜주자면 여기서 최대 개수는 도대체 왜 최대라고 물어봐. 그냥 개수도 아니고. 정육각형이 아니라 그냥 육각형이라서 예를 들어서 정육각형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 이렇게 만든 대각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에 생길 거고 요렇게 골라서 만든 대각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에 생기면서 교점들이 겹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되면은 최대 개수가 아니니까 그때 겹칠 때마다 살짝 비틀어서 무조건 교점들은 뭐 한다? 겹치지 않는다로 골라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겹치는 경우는 한 점에서 교점들이 생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최대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골라주면 되냐면 육각형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너희들은 대각선의 교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4개 고르면은 자동으로 크로스해서 하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이 문제는 6개의 꼭지점들 중에 4개의 꼭지점을 고르면 무조건 크로스해서 교점 하나.
끝. 15개가 답이에요. 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최대 개수가 126개라는 거는 약간 공식처럼 보자마자 뭐 n개의 꼭지점들 중 4개의 꼭지점을 고르는 방법이 곧 교점의 최대 개수랑 동일하다라고 푸는 거야. 알았어? 그거를 기억하세요. 알았죠? 표정 왜 저러냐 오늘? 그러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나누기 4, 3, 2. 그게 얼마? 126. 그러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24고 126이죠. 126 자체가 어떤 수요? 그래 짝수죠. 7 곱하기 뭐? 7 곱하기 18이야? 그럼 7 곱하기 18에다가 24 적당하게 곱해서 이웃하는 4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봐. 뭐야? 어떻게 표현하면 돼? 7, 8, 7, 7, 7, 7, 8. 6, 7, 8, 9겠죠? 끝! 끝은 아니구나. 어쨌든 n은 9. 부각형이었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자. 뭐? 이때 부각형을 이루는 9개의 점들 중에서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야? 이제는 뭐 9시3 하면 끝나겠지? 알았죠? 근데 이거 하나씩 세면 어떻게 돼요? 아마 내일 풀 거예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 자, 어쨌든 뭐야? 84? 답은 3번. 알았지요? 답 맞나? 맞다. 정리. 요거 잘 정리해놔, 이거. 자주 나온다. 알았지? 센이나 마플 시너지 이런 데 보면은 대표 유형은 아닌데 대각선의 개수라는 유형 안에 요게 심화 문제로 항상 들어가 있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요. 아이, 더워. 88? 정리 일단. 간다. 얘들아. 최당형으로서 어떻게 풀었음? 11111 기억나? 근데 알았어. 자, 그런데 다른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 갑니다. A에서 D까지 갈 거예요. 결국 최당형으로 움직이려면 갔던 길 다시 안 돌아오면 되지. 갔던 방향이라 해야 되나? 그지? 그래서 옆으로 오른쪽으로는 몇 번만? 3번만 이동하면 되고 세로 방향, 그러니까 위로죠 결국은. 위로는 몇 번만? 2번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요걸 나열하는 방법 지금 배우는 거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확통 어차피 필수과목 배우잖아. 그때 또 나올 거야.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나열하세요라고 하면 얼마야, 찬아? 나열해봐라 하면 5팩이죠. 왜? 5P의 5라고 해서 서로 다른 5개를 중 5개 골라서 다 나열하기잖아.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르니? 똑같은 게 일부 있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순열의 제일 첫 번째 단원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저걸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 알았죠? 그때 가면 그 풀이가 또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풀 수 있는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결국은 얘네들을 나열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쳤을 때 5개 중에 3개를 골라. 고른 곳에서는 옆으로 가자.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세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그래서 10개 해도 돼. 원래 우리 답이 뭐야? 1, 1, 1, 1, 1, 2, 3, 3, 6, 4, 10이잖아. 그런 같은 답이 나오거든. 뭐 말인지 알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좀 개수를 늘려볼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률 수를 구하시오 하면 뭘 일단 나열하면 돼? 옆으로 4칸, 세로로 3칸. 정확하게는 오른쪽 4번, 위로 3번이지. 이걸 나열해보고 싶어.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순열에서 그 확통을 배우면은 또 다른 풀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결국 몇 개? 7개잖아.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이라는 순번을 매겨봤을 때 우리는 7개 중 4개를 골라서 고른 곳에서는 옆으로 가지 뭐.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세로 위로 가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위로 갔다가 위 가면 되는 거거든. 뭔지 알겠음? 그렇게 해서 74, 73. 그래서 얼마야? 35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1111111 2, 3, 3, 4, 6, 4, 10, 15, 20, 15, 35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거를 빌려볼 건데, 자, 아직 저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역시 이것도 풀었었죠. 장애물.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원래 어떻게 했어? 장애물 부분 무시하고 그냥 1111 썼지. 근데 만약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도 돼? 만약에 A에서 B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전체 경우는 35에서 이건 구해야 되겠지. 뭐 지금은 구해놨으니까 쓸게. 뭐 하면 돼? P를 지나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럼 P를 지나려면 요거에서 이거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 이거는 했다 치고 4, 3, 10이 나올 거야. 30, 23? 요런 답이 나올 거예요. 뭔 말 할? 2, 3, 4, 3 맞지? 어쨌든 알겠죠? 자, 저 문제로 돌아가 보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요? A에서 출발해서 M으로 끝나요. 자, 장애물을 피해 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 쓰면 돼? 결국은 오른쪽과 이 뭐라 해야 돼 이거? 위라고 하기는 그렇게 뭐라 해야 돼? 세로긴 한데 뭐 뒤로라고 할까? 대각선이라고 할까? 대각선 방향도 있고 옆 오른쪽도 있고 어디로? 아래로만 가면 되지. 맞지?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뭐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대각선으로만 안 움직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 해주세요? 1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입체라서 되게 빡세. 여기는 막 2고 여기는 뭐야? 2고 여기는 2고 이게 잘 보일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1111 이 풀이는 입체에서 잘 안 써. 고3이 돼도 안 쓸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간다? 지금 우리의 풀이는 이거를 원래 푸는 그 확통대의 풀이가 우리는 안 배웠잖아. 그거 배우면 이거 진짜 쉬워. 알지? 이것도 되게 쉬운데 지금은 그걸 못 쓰니까 조합만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전체 경로를 쓸 수밖에 없어. 뭐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 그럼 몇 칸이야? 옆으로 둘, 대각선 둘, 높이 방향 하나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1, 2, 3, 4, 5라는 순번이 있다 치면 일단 뭐예요? 5개 중에 2개를 골라. 고른 곳에서 뭐 옆으로 가지. 남아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골랐으면 세로선 방향 가지 뭐.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삑 됐음. 그러면 일단 전체 경로가 나온 거지. 맞지? 근데 거기서 뭐 해봐? 장애물을 원래 없었던 장애물을 지나는 경우를 빼자. 뭐 요 장애물을 요 점을 P라고 하고 P 있네. 뭐라 해야 되냐? 몰라 X, Y라고 해. X를 지나는 경우 제외하고 Y를 지나는 경우는 제외하자. 됐죠? 그러면은 X를 지나는 건 뭐야 얘들아? 일단 A에서 M으로 가기 위해서 X를 지나려면 뭐 해주면 돼? 일단은 다이렉트리로 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요걸 움직여야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Y를 지나는 거.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 요거 X 지나는 거. Y를 지나려면 Y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었지. Y를 지나려면 일단 Y까지 가는 경로도 이렇게 생겼고 Y에서 M 가는 거는 이런 직선. 또 3가지겠네. 그러면 답이죠. 30 빼기 6, 24. 다음 4번. 요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1111 이 풀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입체에서 못 쓰다 보니까 입체를 풀기 위해서는 조합으로 푸는 또는 확통 때 배울 풀이를 그때는 잘 써 먹어야 된다. 알았죠? 끝. 정리. 녹화를 안 했네. 어쨌든 885번 요렇게 C 지난 거 그리고 XY 지난 거 중복된 거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일 겁니다. 알았음? 요 풀이 잘 정리해둬라.
왜냐면은 111111 이거 쓰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단순 노가다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냥 중학교 때 방식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순열조합 배웠으니 조합을 이용하는 또 다른 풀이를 하나 더 배운 거지. 알았죠? 알았죠? 정리. 88호. 가보자. 이거를 일단 단위부터 통일시켜주면 6m는 6m는 아 똑똑하네요. 3m는 네. 자 그런데 한 단의 높이는 30으로 출발한다. 맞지? 맞죠? 근데 폭은 50cm의 배수기는 한데 일정하지 않아도 돼. 뭐 항상 50으로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폭이 50m인데 어떤 경우는 1m 50m래. 50cm인데 어떤 경우는 100cm가 될 수도 있어. 맞죠? 어떤 경우는 뭐 50cm인데 어떤 경우는 150cm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여기까지 됐음? 됐냐고? 응?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노가다 아니야. 이거 C 조합으로 풀 수 있어. 결국은 9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 언제 올라갈래? 이거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0m가 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이제 600cm가 되는 것까지 있겠지. 요 사이를 50cm 간격으로 끊는다는 얘기 아니야. 50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맞지? 맞지? 많이 봐! 네. 웃어. 근데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한 칸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 모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선 찍찍 끄어봐. 근데 어디까지? 600이 아니라 550까지 끄어봐. 오케이? 몇 개의 점선들이 놓이겠니? 12개가 할 텐데 11개겠지. 마지막은 뺐잖아. 또는 처음은 뺐잖아. 그죠? 양쪽 끝을 다 뺐으니까 11개의 점선들이 있을 거야. 그 11개의 점선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될까? 몇 번 올라가야 돼? 전체 300이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30 단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되거든. 60 단위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럼 어디서 올라갈지 그거를 선택을 해주는데 몇 번 더 올라가면 돼. 이미 30 올라왔으니까 9번만 더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끝. 4번 55.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선택을 했다. 그 말은 뭐야?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라는 얘기고 여기 선택 안 했고 여기 선택했다. 그럼 뭐야? 여기 패스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식으로 9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11개 있잖아. 됐죠? 요렇게 풀면 되잖아요. 왜? 뭐.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습니다. 남자가 둘 있고요. 여자가 1명 있어요. 거기다가 남김없이 싹 다 나눠줄 거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확통에서 나오는 순열과 조합을 알면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어쨌든 근데 뭐 한 대 나눠줄 건데 여학생에게는 과일을 딱 2개만 준대요. 그리고 단 과일을 하나도 못 받는 놈이 있을 수 있어. 여자는 일단 무조건 2개 받는다고 했으니까. 남자 2명 중에 1명한테 나머지 과일 몇 개, 3개를 몰빵할 수도 있고. 맞죠? 또는 뭐 1개, 2개 나눠줄 수도 있어. 자, 가보자. 남자 1, 남자 2, 여자 1. 자, 근데 반드시 여자는 몇 개? 과일 2개를 받는단다. 맞죠? 그러면 뭐 해줘야 되겠네? 그거부터 골라주자. 서로 다른 과일 5개였으니까 5개 중 여자한테 줄 거 2개 줘야지. 순서는 무시하니까 C로.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남자한테 나눠줄 걸 골라줘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얘네 둘한테 몇 개 나눠주면 돼? 과일 3개 나눠주면 되지. 이걸 푸는 방법이 확통에 있다고. 뭐 2P5 하면 2P3 하면서 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은 P가 맞나?
P가 아니지. 2파이 3이구나. 2파이 3이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네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노가다 해야지. 또는 과일을 먼저 묶어준 다음에 남자한테 분배를 해주든가. 알았죠? 뭐 방법은 두 가지. 과일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3개 남은 과일은 어차피 여기서 결정됐으니까 그 과일을 누구한테 줄래? 두 가지. 한 방에 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뭐 개수를 먼저 나열하든 이 팩을 통해서 뭐 남자 1이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남자 2가 2개를 받을 수도 있어. 그거부터 정해준 다음 누가 2개 받을래?를 정해준 다음 그 다음에 뭐야? 너 3개의 과일 중에 2개 골라가. 그럼 남은 하나는 자동으로 끝. 이거는 분할과 분배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6, 얘는 2, 노란색은 10를 가지고 어떻게 할래?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더해야 되겠죠. 답은 85번. 됐죠? 끝. 여기까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문제 풀어보세요. 끝. 답은 지금쯤 나와야 정상이에요. 2번이라고 한 거야, 손가락? 잘라버릴까요? 아. 4번이요. 자, 4번이죠. 너희들이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외워둬야 되는 몇 가지 행렬들이 있다. 요거 잘 기억해놔라. 자, 어디에 있냐면 요거 1, 2, 2차 정사각 행렬에서 1행 1열 성분이 뭐다? 1이고 4행 4열, 2행 2열 성분도 1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성분이 0과 하나의 상수를 이룰 때 거듭 제곱을 하면은 1은 유지, 0도 유지. 근데 얘만 몇 배? n배가 된다. 알았냐? n 거듭 제곱을 하면은 n배가 된다. 이거는 외워둬야 돼. 그래서 여기도 1, 0 유지고 얘만 nb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얘는 1, 0, 1, 얘만 n. 근데 합이 100이면은 98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98승. 이거는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몇 가지 행렬들에 대한 뭐랄까 공식들이랄까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몇 개 좀 더 설명하려고. 근데 너네 교재에 내가 넣어놓은 문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마 있나 없나 모르겠다. 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이걸 내가 따로 써줬는지 책에 써놨는지를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요. 요 외워둬야 되는 거랄까? 없는 것 같아. 요거는 책에다가 잘 정리해놔. 요런 공식들이랄까? 몇 개 좀 설명할게요. 알았죠? 알았냐고? 에. 그러면은 요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냐면 요번에는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아이 지저분해. 이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 요거 하나 풀어볼래? 1810번. 자, 가볼까? 요거는 그래 뭐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보기는 사실은 디귿이긴 해. 근데 보통 디귿 안 낚이는데 디귿에 낚이는 놈이 하나가 있었다 그지? 아까 찬주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함무로 곱셈공식 막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셈공식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게 디귿이고 일단 기억 니은은 쉽죠? 얘 뭐예요? B가 뭐예요? A-2E잖아.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 A, B씩 다시 계산해보자. 뭐야? A는 A고 B 대신에 A-2E. 그러면 뭐 나와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 맞나? 그러면은 뭐다? 요게 영행렬이다 라고 나온 거잖아. 그런데 A제곱의 2A 요것만 생각을 하면은 뭐라고 고칠 수 있어? A-2E에다가 A배. 맞아요? 틀려요? 똑같죠? 근데 그게 뭐야? BA잖아. 그러니까 결국 BA는 영행렬이다? 맞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는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은 요식을 다시 한번 보면 어때? A제곱과 2A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은 몇 배? A배. 그러면 좌변은 A3승, 우변은 2A제곱. 그런데 A제곱이 뭐라 그랬어? 어디 갔어? 여기.
a제곱 뭐라 그랬어? 2a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뭐다? 2 곱하기 2a. 그래서 뭐다? 4a. 그래서 a 3승은 4a 맞습니다. 니은도 참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찾아와야 된다. 범아, 상주야, 알았냐? 알았냐고. 자, 그런데 디귿이 원하는 거는 뭐다? a 3승, b 3승.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이게 뭘 노린 걸까? a 마이너스 b의 전체 3승에다가 마치 3ab, a 마이너스 b를 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치? 이걸 노린 거 아닐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8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영향력, 뭐야? 8이는, 어? 아, 플러스, 일단 영향력이잖아. 이걸 노린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안 맞네. 도대체 16이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럼? 8이도 아니고.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해서 8이다. 그럼 맞아, 틀려. 뭐 맞는지 틀렸는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 원래는 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죠, 사실은.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쓰자. A-B의 3승 다시 가보자. 행렬에서는 A-B와 B-A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어쩌다 보니 똑같아져 버렸지. 이거는 우연한 경우고. 그래서 보통 노리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뭐다? 2AB다 라고 하는 애들 진짜 많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리잖아. 뭐가 맞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B 하나, BA 하나. 그래서 AB와 BA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더 많고 같게 하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다. 약간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난 도대체 디귿이 왜 16이가 나온지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그러면? 아까처럼 전개형으로 가봐야 되나? 일단 A-B의 3승을 해보자. 3승을 할 수 있나 행렬에서? 그럼 뭐 나와?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가 나오고 나서 거기다가 한 번 더 A 마이너스 B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 나와요? A 3승 나오고 마이너스 B 3승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나오는 게 어때? 마이너스 야 이거 전개가 너무 빡세다. A제곱의 B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그 다음에 B제곱 A는 뭐라 쓴 거야 이거? B제곱 A는 왜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어? A 마이너스 A 제곱 B 하나라고. 이거 하나. 아, BA 제곱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전개를 할 때 뭐 하자 그래서 요게 지금 영향력 나왔지? 요게 영향력 나왔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이 상태로 전개를 해주려 그랬는데 더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뭐 나온다? A 3승 나오고 B제곱에 A 나오고 마이너스 A제곱에 B 나오고 마이너스 B 3승 나오고 맞죠? 야 그런데 얘가 B 곱하기 BA라고 하면 이거 영향력이잖아. 이거 A 곱하기 AB라고 하면 AB 때문에 영향력이잖아. 그럼 삼승 마이너스 B 삼승 마이너스 삼승이랑 같네? 뭐야? 그냥 이거 자체가 이거랑 같다 맞지? 그건 뭐야? 8E가 맞네? 도대체 16E는 뭐지? 그래서 내가 아까 혼자 중얼중얼했던 게 이거 도대체 뭘 노린 건지 모르겠다라고 한 게 이거거든. 곱셈공식을 잘못 써도 답이 나오네. 디귿이 틀렸다는 게. 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전개하는 식으로 가줘야 된다. 알았지? 함부로 막 전개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공식의 행렬에서는 조금 잊으세요. 알았죠? 자, 이거 말고 진짜 좀 참거지 문제 제대로 된 거 뭐 있을까? 이런 거겠지 뭐. 조금 느낌 다르고. 자, 요거 하나 더 풀어볼까? 뭐 풀까? 49번 풀까? 50번 풀까? 재원아. 49번 풀까? 50번 풀까? 재원아. 조용히 해! 재원아. 아,
아무거나가 제일 싫어. 뭐 풀까? 49%. 아, 찬아. 49번 풀까? 50번 풀까? 삼촌, 뭐 풀까요? 49도 왕 중요긴 한데. 아, 오케이. 49번 풀자, 그럼. 풀어보세요. 답은 4번이에요. 기억과 디귿. 자, 내가 방금 뭐 너희 풀면서 얘기했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이어져서 공식으로 쭉쭉쭉 뭔가 풀어나가는 느낌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많다? 연산형으로 풀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요거 연산 따라가야 돼. 처음에 얘가 제공한 게 뭐야? 결국 A가 뭐다? 2B-2다. 그 다음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그냥 이거다. 근데 AB 대신에 A의 자리에 얘를 쓰는 거지. 그러고 B 돼. 그럼 뭐예요? 2B 제곱 마이너스 B.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이거 B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B는 B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땡이죠. 아하. 그 다음에 기억은 직접 AB 구해봐. AB가 뭐야? 지금 문제에서 B제곱이라고 해줬죠. 그럼 B는 우리가 직접 다시 구해봐. B는 뭔데? A 대신에 2B-2 써봐 또. 그래 봐야 2B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오면서 B가 B제곱인 거는 원래 밝혀놓은 거니까. B 대신에 B제곱 써줘. 이것도 뭐야? 이것도 B제곱 나오죠. 똑같네. 기억 차. 니은 차. 아, 니은 거짓. 오케이? 오케이. 야! 알았냐고? 그러면 이제 디귿 간다. A 삼승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A의 제곱부터 갈까? 뭐야? 2B-2의 제곱이잖아. 정리할까요? 2와 섞여 있는 녀석의 이 제곱식은 곱셈공식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네, 요겁니다. 근데 B랑 B제곱 똑같다며. 2네. 그러면 A 삼승은 A제곱 곱하기 A, 즉 2 곱하기 A, 뭐? A. 그 다음에 B 삼승은 B제곱 곱하기 B. 근데 B제곱이 B. B제곱. 근데 B제곱이 B. B 삼승은 B.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은 A 더하기 B 맞습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됐냐고. 됐냐고요? 자, 여기 이렇게 푸는 게 맞다. 근데 방금 이제 찬이가 말한 것처럼 B를 제곱해도 B고 3승해도 B고 4승해도 B지. 계속 거듭 제곱을 해봐야 자기 자신 남은 단행률밖에 없죠. 단행률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풀 수 있어야죠. 단위 행력이 1, 0, 0, 1. 맞아요. 계속 거듭 제곱 해봐야 자기 자신으로 돌고 도는 거는 단행률 뿐이죠. 그래서 B 자체가 이 단위행렬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거까지 안 가도 답이 나왔잖아. 그거는 안 간 것 뿐이지 우리는. 뭔 말할? 찬스 뭔 말할? 찬이요. 자, 자, 요번에는요. 참고지 문제 더 풀리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넘어가 보자. 자, 요거 과연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라나? 61번 기기. 자, 이게 지금 몇 A 플러스 몇 E 꼴로 표현을 하세요 때문에 사실 답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저 행렬 자체를 구해보아라고 하면 다들 답을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그냥 계산해서. 자, 근데 그거를 잘 기억해놔라. 어떤 행렬이 주어졌어. 근데 그게 뭐 오늘 배운 걸로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0, 1, 1, 0이면은 제곱하면 2 이런 건 외워야 돼. 알지? 그리고 만약에 1, 0, 0, 1이면 몇 번을 거듭 제곱하든 어차피 2. 맞죠? 또는 오늘 배운 거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1, 2, 0, 1. 그러니까 여기가 1, 1이고 여기가 0이고 얘가 뭐 2나 3이나 4다. 그러면 거듭 제곱하는 거 공식처럼 배웠지. 그런 특수한 녀석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냥 랜덤으로 주어진 느낌의 A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계산하시오라는 뭔가 A에 대한 3차식, 4차식 꼴로 만들어져 있을 때
단순 거듭 제곱으로 푸는 것 자체가 틀렸다, 안 틀렸다? 아니요. 맞기는 함. 근데 그 전에 사용해볼 공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이렇게 부를 거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뭔가 공식을 하나를 요 책에 내가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빠져 있더라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뭐 좀 A에 대한 단순한 좀 식 자체를 깔끔 뭐 좀 단순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이는 케일리 해밀턴. 옛날에는 이 케일리 해밀턴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사용했어. 근데 요즘은 이 정도 그냥 딱 한 3차식 정도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래? 라는 느낌으로 알았죠?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A라는 행렬이 A, B, C, D로 나와 있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것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A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E는 무조건 영행렬이에요. 알았나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음? 알았음? 네. 그걸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한다.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이거는 행렬에서 나오는 건데 너네 중간고사 범위에 이런 거 있었지. 이건 너무 쉽다. 요거 기억나지?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주고 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기억나지? 그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하나 딱 주어졌을 때. 알았지? 자, 그럼 써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막 A 제곱 해보고 A 3승 해보고 해서 답을 구한 사람 잘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몇 A 플러스 몇 E 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행렬 자체가 나오는 느낌일 거다. 알았지? 자, 가보자. 뭐가 성립한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 된다. 즉 A제곱은 5A 플러스 2이다.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 A 함승은 뭔데요? A배 5A 제곱 플러스 2A. 근데 다시 한번 5A 제곱에 A제곱이 뭔데? 5A 플러스 2E. 그러면은 A 3승이었던 놈은 방금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또 줄였더니 뭐가 나왔어? 27이다. 27A 플러스 12가 나오는 거야. 됐냐? 두 번째, 2A 제곱을 그냥 이거 2배 하면 되죠? 이거 2배 하면 되죠? 10A 플러스 4일 거야. 맞냐? 거기다가 3A와 2E를 다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주면 뭐예요? 나 근데 계산 잘못한 것 같아. 맞네. 40A, 16E. 답은 56. 알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정행렬 구하시오라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냥 1, 2, 3, 4만 40배 해가지고 16, 0, 0, 16을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행렬 구하는 것도 쉽고 저런 꼴로 표현하기도 쉽고. 알았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로 기억하세요. 왜?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없어. 안 들어왔어.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도. 마치 고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3차 방정식은 요즘 뭐 수능 때문인지 학교에서도 설명하는데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는 사실 몰라도 되거든. 근데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해서 알려줬잖아. 그것처럼 케일리 해밀턴도 이걸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요즘 안 됩니다. 왜 교육과제 아직 안 들어왔거든. 교육과제 없어. 교과제 없어요 이거.
학교 쌤들이 그냥 따로 설명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저 뭐 A 삼성 머시기 저런 행렬들을 뭐 하시오 계산하시오 행렬 구하시오라고 할 때 그냥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재료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알았지? 오케이? 어서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 숙제 다시 한번 보다. 요 교재 원래 교재의 행렬 여기 근데 행렬 너무 쉬워. 전에 이제 숙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죠. 행렬 시험 범위 아니었던 사람들 내가 하지 말라 했었지. 어쨌든 그거 쉬운 파트라서 요거 후다닥 해버리고 오늘 준 모의고사. 자, 원래는 너희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기출 문제는 행렬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요번 기말고사 대비는 지금 요런 프린트 기출 예상 문제라고 해야 되겠지. 기출 문제 대비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겠죠. 요것들을 몇 개 좀 풀고 마지막에 본인 학교 위주로 해서 그것만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았지요? 이응 잘 가요.